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이 뉴스 기사가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 장마철 기간에도 그야말로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이런 끊임없이 쏟아지는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그것도 선한 영향력을 마구마구 설명해주는 기사가 있겠는데요. 자, 바로 무슨 기사냐? 영웅시대 분들의 대활약입니다. 어제 제가 전달해드렸던 이 영웅시대 분들의 삼계탕 진짜 난리가 났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부산 영웅시대 스터디 하우스 회원님들께서 굉장한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해 27회차 정기봉사 활동을 하신 건데요. 무명 시절부터 꾸준히 선행을 이어온 것으로 잘 알려진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기부 봉사 문화가 훈훈함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바로 어제입니다. 임영웅 팬클럽 부산 영웅시대 스터디하우스 회원님들이요, 부산 연탄은행에서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 27회차 정기봉사 활동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영웅님의 팬클럽 부산 영웅시대 스터디하우스 회원님들이 이미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서 무려 2년 넘게 기부와 봉사 활동을 끊임없이 해오셨다라는 겁니다. 단발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서 해오신 기부와 봉사활동이었다.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보니 부산 영웅시대 스터디하우스는 매달 둘째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70만원의 후원과 직접 조리도 하고 배식도 하는 도시락 나눔 봉사를 진행하며 특별한 기념일에는 김장 봉사와 연탄 기부 등 기부 활동을 포함한 각종 선행을 펼쳐왔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영웅시대 분들의 대활약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었던 눈부신 봉사 활동인지를 한 번에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뜻 실행에 옮긴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기부와 봉사 활동이다. 임영웅의 팬클럽 부산 영웅시대 스터디하우스 회원님들은 꾸준한 정기 후원 70만원과 연탄 후원 등 특별 후원으로 총 누적 후원금이 무려 4,190만원에 달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부산 영웅시대 스터디하우스 관계자분은요, 혼자가 아닌 가치의 힘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앞으로도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과 봉사활동을 하며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겠다라는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신 겁니다. 너무나 눈부신 활동이 아닐 수 없죠. 사진 한번 보십시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독거노인 분들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삶을 보내실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하늘색빛 물결로 깔끔한 영웅시대 분들이 이렇게 봉사활동과 기부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이 70만원의 후원금이 모여서 벌써 누적 후원금이 4,190만원이라니.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요, 희망과 사랑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봉사와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국민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의 아름다운 기부가 사회 곳곳에 희망과 위로를 전하며 선한 영향력의 대표적인 팬덤 문화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임영웅님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MZ세대 분들에게 신화적인 아주 대표적 성공 사례다 라고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영웅시대 분들이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선한 영향력의 선두주자, 엄청난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기부활동이 왜 굉장히 중요하느냐, 제가 방금 영상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봤던 이 뉴스 영상 중에 이런 게, 제목 보세요. 진짜가 몰려온다. 아, 보이십니까? 86만이나 나왔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요번 장마, 장마철 항상 같은 장마철 아닌가? 비가 좀 많이 오는 거 아닌가? 라고 싶으셨을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대대적인 좀 재해에 가까운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장맛비가 온다. 수도권 최대 250mm. 중국에서 오는 중국발 장마권인데
이게 정말 엄청난 비양을 보이세요? 이렇게 막 태풍과 폭풍을 동반하는 비 피해를 준 중국에서의 이 비, 그리고 일본 후쿠오카에 이미 400mm가 넘는 비, 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양의 비가, 이거 보이세요? 엄청난 구름? 이게 이제 한반도에 북상을 한다라는 내용이 어제 새벽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새로운 장마가 이미 형성이 돼서 우리나라에 지척에 다가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낮 시간대까지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내일이 아니라 무려 모레까지 전국에 50에서 150mm의 엄청난 양의 비를 지금 퍼붓는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모레까지면 토요일까지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비 피해라는 것이 결국 13일에서 14일에 굉장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린다. 오늘 내일이 가장 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특히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독거노인분들, 또 취약계층에 계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맛비로 인해서 지방 같은 경우는 물이 범람하고 간판이 무너지고 가로수가 뽑히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직 그게 예고편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일이 굉장한 고비인데, 자,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영웅시대 분들의 기부와 봉사활동, 이런 선한 영향력이 없었다면 이분들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저런 장맛비 피해가 이런 어려움에 계신 분들에게 1도 영향을 주지 않기를 저도 너무나 기도를 하고, 정말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 영웅시대 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놈의 위험한 장맛비가 밀려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이토록 가수와 팬이 모두 선한 영향력을 선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헤쳐나가려면, 자, 경영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요즘 보면은 뭐 구글, 트위터, 각종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자금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감원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 힘든 경제의 침체가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희망퇴직도 막 권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입사원은 뽑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는 줄어들고 결국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관리자들이 경영에 있어서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자, 결국 이러한 상황 자체가 회사의 제도가 받쳐만 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상사와 부하 직원의 구분을 떠나 서로가 원하는 명분과 실리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각자의 성과가 커진다라는 건 자명하다. 또한 이러한 전략적인 상호작용의 바탕에는 인간적 매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쉽게 말해서 경제가 힘들어지고 회사의 구조적인 부분이 힘들어질지라도 인간적인 매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있다라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말인 것 같아요. 요식업 전문가인 백종원 대표나 가수 임영웅 씨는 출중한 실력과 함께 가식 없는 모습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명인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터에는 왠지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 있다. 인간적 매력을 가진 사람이 성과가 날만한 일을 맡을 확률도, 도움받을 확률도 더 높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요, 회사의 인사조정, 나아가선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매력, 가식 없는 모습, 즉 인성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최근 10년 사이에 있어 왔던 이야기들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이때까지 경제구조상 인간성, 인성보다도 실력, 성과,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자체도 즐거울 수 있는 인간적인 매력과 인성을 갖춘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걸
이러한 경영 전략에서조차 예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 예시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이 거론된다라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니죠. 소 씨가 수년 전부터 강조를 해왔었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임영웅이란 가수의 성공 사례가 정말 사회 계층의 다양한 형태로 성공 사례로서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제가 정말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이 내용들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로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한 거죠. 이것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대중들이 바라보는, 사회에서의 바라보는 시각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 정도의 파워가 나오느냐? 바로 이런 결과 때문이죠. 6개월간의 걸그룹들의 독주를 막았다. 5060의 지지를 얻은 히어로 임영웅. 6개월간의 걸그룹 독주. 바로 음원 차트에서 이야기입니다. 6개월간의 걸그룹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가수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제외하고선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쭉 내려보면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 에스파 등 걸그룹 정성시대가 돌아온 해다. 소녀시대 원더걸스, 카라가 활동한 2세대 걸그룹 시대 이후 무려 10년 만이다. 올 상반기 내내 상위권을 점령했었던 걸그룹의 독주를 막은 솔로 가수가 유일하게 있다. 바로 5060 세대의 든든한 지지를 받는 주인공, 가수 임영웅이다. 바로 한국음악 콘텐츠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서클 차트에 따라 보면 임영웅은 지난달 서클 차트 탑 400 가수별 서클 지수 점유율에서 400위권 내에 무려 15곡의 노래를 올려놓으며 합산 점유율 5.4%로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신곡 모래 알갱이가 12월 이후 반년 만에 걸그룹을 제치고 1위를 탈환해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런던보이에 이어 작사, 작곡에 직접 참여한 두 번째 자작곡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K-팝 걸그룹의 독주를 막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서클 차트 1위부터 400위까지의 전체 스밍 이용량 총 합계를 살펴보면 지난 6월은 전달 대비 9.6%, 전년 동기 1.4%가 감소했음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는 400위권 내에 수십 곡이 랭크인 됐다라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를 누가 만들어내고 있겠습니까? 바로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 덕분이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에서까지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설명이 됩니다. 안유진, 임영웅, 연예인 실축은 일반 행사다? 아니다. 흥행 행사다. 자, 무슨 말이냐? 과거 연예인들의 시구와 시타, 축구하고 야구에서의 이런 시범적인 행사는요, 해당 프로스포츠 팬들의 불만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해당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채우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경기는 관람도 하지 않고 우르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대중에게 사랑받는 스타들이 시구, 시축 행사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임영웅님의 애프터 라이크 댄스의 원곡 가수인 아이브의 멤버는요, 최근 이렇게 K리그 시축자로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선정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기에 가수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까지 눈길을 끌었다. 뭐 아시다시피 프로스포츠 신기록을 세웠죠. 관객수 신기록을 세워냈습니다. 특히 영웅시대 분들의 시축 이후에도 당시에 좀 쌀쌀했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경기를 관람했었던, 그리고 축구팬 응원 문화를 위해 공식 컬러 티셔츠인 하늘색 옷을 입지 않은 이런 영향력이 이제는 시축 행사에 대한 이미지를 새로 탈바꿈해낸 또 다른 성공 사례라는 겁니다. 이제는 가수 임영웅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은요, 모든 성공 사례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 데뷔 25주년을 맞이한 G.O.D가요, 임영웅님의 단독 콘서트에 이어서 KBS에서 주최하는 단독쇼 9월 9일 날
송도에서 개최를 확정지었다라는 내용이 JTBC를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사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나훈아, 심수봉, 임영웅, 송골매 등 굵직한 대기획 주자들의 뒤를 잇는 G.O.D 단독 콘서트의 소식만으로도 팬들의 기대가 폭발하고 있다. 특히 인천 송도에서 이 역대급 콘서트가 열린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번 콘서트가 큰 프로젝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독특한 건 야외 공연장인 송도 달빛 축제공원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 많았죠. 임영웅님의 콘서트장 자리가 부족해서 이런 야외 공연을 진행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요즘은 뭐 워터밤이라던가 제가 말씀드렸던 락 페스티벌처럼 여기도 보면 페스티벌에 최적화된 야외 공연장에서 이렇게 콘서트 장소로 확정이 됐습니다. 임영웅님이라고 이런 콘서트 장소 진행 안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전 높다라고 봐요. 이번 G.O.D의 콘서트, 야외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콘서트도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을 다 모을 수 있는 야외 공연조차 확정될 수 있다. 그리고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번 G.O.D 콘서트에서 역대급 게스트가 초청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트롯 가수들 위주였었던 단독쇼 또는 송골매 선생님들 같은 굉장히 레전드 분들의 공연이었는데 이번 G.O.D는 이 단독쇼 내에서 임영웅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젊은 가수이기도 하고 뭐 그 이전에 있었던 트롯 가수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오랜 시간 아이돌로 대중가수로서 활동을 해온 만큼 기존 G.O.D 콘서트에서도 깜짝 놀랄 게스트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단독쇼에도 그런 스페셜 게스트가 등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야외 공연을 확정지은 G.O.D처럼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콘서트도 역대급 규모의 콘서트가 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항상 따라붙는 많은 수식어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번 조용수 작곡가님과의 제주도에서의 이 만남이 많은 분들에게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통한 위로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많은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려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정도까지의 인성과 이 정도까지의 성공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단 하루라도 쉬운 날이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직접 발췌한 자료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이 첫 번째 칼럼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삶이 모래밭 같을지라도 어제 오전에 올라온 기사이기 때문에 이미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금만 덜 싸워보자. 바로 주철한 님이 직접 적어준 칼럼입니다. 자, 쭉 한번 보면 취미가 뭐냐고 물었더니 바로 이런 것이란다. 조금 황당스럽다. 당황스럽다. 다른 취미는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번엔 노래로 답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런 호전적인 노래가 나왔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나아가서는 인생의 황혼역에 남은 게 바람 속의 먼지뿐이라면 몹시 허망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터를 찾는다. 라는 이야기까지. 어찌됐건 이 독서와 음악 감상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요. 결국 즐거움의 종착역의 한 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감성도 독서의 여정과 다르지 않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소리만 듣고 즐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실린 의미까지 헤아린다면 독서가 주는 유익함에 뒤지지 않는다. 여러 번 듣고 가사를 음미하며 오늘도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은 건강한가? 이러한 것들을 점검했을 때 비로소 완성형 음악 감상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주철아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 보면 가끔은 물음표 다음에 즉답 대신 쉼표가 필요하다. 우리는 왜 이렇게 전력 투구하는가? 사방이 전쟁터로 둘러싸인 사람들을 위해 임영웅의 모래알갱이도 꼭 선곡 리스트에 넣어야 할 것이다.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나는 가벼운 모래알갱이.
그대 이모레에 작은 발걸음을 내어요. 무작정 앞서려 하고 무조건 이기려 하기보다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인생의 모래밭을 사이좋게 걷다 보면 내 삶을 돌아보니 남은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와 같은 어이없는 탄식은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굉장히 뜻깊은 아주 짧고 굵은 칼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사실 이 주철아님 작가님이자 프로듀서이자 노래 채집가인 이분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이야기해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노래가 이번 모래알갱이도 성공 리스트에 넣어야 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치열한 경쟁사회만이 아니라 때로는 쉼표가 찍히는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건 그 힘든 삶을 저보다도 훨씬 많이 살아오신 선배님들에 대해 인생에 쉴 수 있는 쉼터를 우리 아티스트가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성공 신화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라고 했죠.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란 가수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여곡절이 없었겠냐마는 그 많은 우여곡절을 지금의 바른 인성과 흔들리지 않는 초심, 단단한 초석의 길을 다질 수 있었던 건 여러 임영웅님의 주변 은인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어머님을 결코 빼놓을 수 없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어머님에 대해 회자할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를 보지 못해 가방에 달린 사진만을 보고도 눈물을 펑펑 흘린 적이 있다. 오히려 임영웅님의 어머님은 아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엄마 나 얼굴에 나이키가 생겼다 라면서 그렇게 베개가 눈물에 젖을 만큼 울었던 아이임에도 오히려 대견하게 마치 자신이 엄마를 위로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 두 모자 관계는 더욱더 빛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연예인들의 이런 엄마와 아들의 관계, 딸과 엄마의 관계를 보면 녹록치 않은 것만도 굉장히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죠. 임영웅님과도 인연이 있는 이 장윤정 씨. 이 장윤정 씨와 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참 세간을 시끄럽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이루어졌고 법적 다툼까지 가게 되고 정말 희대의 사건이 되고야 말았죠. 이 연예인들의 어머님 모두가 훌륭한 건 아닙니다. 자, 이렇듯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지금의 훌륭한 사람이 되기까지에는 훌륭한 어머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만나서 즐겁게 축구를 하고 만남을 가졌던 월클, 바로 손흥민 선수.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고할래 유튜브 채널에 임영웅님이 손흥민 선수와 경기를 뛴 그 뜻깊은 영상을 보기 위해 나날이 정말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손흥민님과의 또 다른 비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게 무엇이냐? JTBC에서 집중 조명을 했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흥민이 아버지 웃음 터졌어요. 바로 손웅정 감독이죠.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손흥민 선수 못지않게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도 사인회에서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님 아시다시피 이 손흥민 선수를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킨 걸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정말 엄청난 희생정신은 이 많은 청년들과 또 많은 부자관계, 나아가서는 모자관계, 많은 가족들에게 큰 감격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렇게 손흥민 선수 아버지까지도 스타가 된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책까지 출간하게 됩니다. 손흥정 감독 초청 저자 사인회까지 열렸는데 왜 이렇게 많은 MZ들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에게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구매했고 사인회를 찾은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너무나 대단했지만 손흥민 아버지에게 이토록 열광한 그 이유 자체, 자세히 보면 지금의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많은 새싹들, 또 많은 청년들에게 이 아버지의 희생과 자식을 위한 엄청난 부정의 모습은 때로는 MZ세대인 아버지들에게도 또 MZ세대인 자녀들에게도 큰 감격을 주었습니다. 지금 보면 귀국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님의 모습입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 아버님 젊은 시절 축구 선수로서 유명했었죠. 하지만 이 나이 때까지 이렇게 몸이 좋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몸이 좋은지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손흥민 선수와의 1대1 트레이닝을 위해서 자신 또한 뒤처지지 않기 위해 2배, 3배로 운동을 하며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은 훈련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현역 선수만큼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놀면 뭐하니 바로 유재석 님이 이 MC로 등장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웅정 감독님이 이 당시 때 등장을 해서 이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었냐라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 놀면 뭐하니가 아니라 유키즈 온 더 블럭입니다. 죄송합니다.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등장해서 정말 월클 세계적인 선수로 키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를 기억하는데 지금 자세히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어머님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임영웅님의 곁에 안타깝게도 있어주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의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손흥민 엄마에 대한 관심이 폭등한다. 아버지와 견주어도 손색 없는 뒷바라지. 음식 최고. 자, 바로 손흥민 선수가 TVN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글을 만든 시간이라는 이 손흥민 선수의 다큐멘터리가 방영을 했어요. 쭉 보니까 손흥민은 고향인 강원도 춘천을 방문해 아버지가 운영 중인 손축구 아카데미를 찾아 아버지를 만나 훈련에 참여했다. 자신의 성공을 부친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덕분이라고 밝히기도 한 손흥민. 그는 앞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머니 덕분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또 이상형으로 아버지를 훌륭하게 내조한 어머니와 같은 분과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다. 한마디로 현모양처. 키는 별로 상관없고 청순하면서도 귀여운 타입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머니의 음식이 최고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손흥민 선수라는 월클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아버지인 이 손웅정 감독님만이 아니라 어머님 역시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어머님은 어땠을까요?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임영웅님의 무명 시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장사 때의 이야기도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과거 정말 무명 시절의 세월을 보냈고 실용음악가를 나오긴 했지만 임영웅이란 가수가 아닌 아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한번 바라본다면 이 시간이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땐 풍족한 뒷바라지, 든든한 지원, 이런 거조차 해주지 못하는 어머님의 마음과 여전히 무명 생활,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전전긍긍하며 가수의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고 있는 이제 30대를 바라보고 있던 아들 임영웅을 바라보던 어머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임영웅님이 어디에서부터 유명세를 탔죠? 바로 아침마당입니다. 이건 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죠? 자, 이 아침마당 때 어땠습니까? 임영웅님의 어머님 그리고 할머니까지 함께 등장을 해서 정말 이 마지막 패자부활전에서 1승을 하는 그 감격스러운 대반전의 순간이 있을 때까지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임영웅님을 함께 쫓아 응원을 했었던 어머님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 보이기 과연 쉬울까요? 지금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임영웅의 엄마라고 해도 저 정도로 응원하겠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언제 무명 시절이 끝날지 알 수 없고요. 특히 임영웅님의 경우 자신이 무명 시절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글쎄요. 지금 보면은 임영웅님이 고구마 장사를 하면서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신감이 과연 있었을까요?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 이 곁에 있었던 엄마라는 존재가 응원은커녕 너 언제 돈 벌 거냐? 남들은 다 취업하는데 가수 그거 그만하고 남들처럼 취업을 해라. 이런 이야기 일상적으로 나오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임영웅님이 그 무명 시절의 서름과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라는, 할머니라는 빛나는 희망의 빛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이 없었다면 아들이었던 임영웅님은요, 언제 넘어졌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곁을 든든히 지키고 응원하고 믿어주는 어머니와 할머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군고구마 장사를 하던 임영웅님은 외롭지 않았고 위축되지 않았고 자신의 꿈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죠. 똑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과거 슬럼프에 빠졌을 때 아버님인 손웅정님은요. 그러한 손흥민 선수에게 오히려 2배, 3배의 훈련을 시키며 너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라는 믿음을 의심조차 한 적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내심 속으로는 굉장히 초조했었다고 하죠. 손흥민 선수가 첫 해외 리그에 발탁될 때 그 경기를 차마 지켜보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님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지금의 임영웅이란 슈퍼스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최근에 만나서 그렇게 축구 경기를 갖고 친한 사이가 됐고 두 사람 다 최고의 각자의 분야의 슈퍼스타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뿌듯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투샷이 더욱더 뿌듯할 수밖에 없는 건 어쩌면 이런 이유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